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청구한 겁니다. 현재 법원이 심사 중인데 이르면 오늘 밤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이자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는 첫 시도입니다. 내란죄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공식 소통 창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자세히 발표한 것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용현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장에 포함된 내용이 많아 결정에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언제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집행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내줄지 또 내준다면 공수처가 바로 집행할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례나 소환 통보를 무시했기 때문에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통상 소환 통보는 3번 정도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3차 소환 통보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오늘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한남동 관저를 고려를 해서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죄를 적용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공수처의 직접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혐의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 직권남용죄로는 현직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란죄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그러면 공수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수사는 하지 말라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이 수사권 문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체포영장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내용을 공지할 방침입니다. 체포영장 결과가 나오면 또 바로 공지를 한다고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만약에 이 체포영장 발부를 받더라도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수처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이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경호처의 공수처장 명의로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경고하는 공문도 함께 보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모두 무시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그제야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럼 어느 수사기관에 권한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찾아 변호인 선임계와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렇다면 어느 수사기관에 권한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인지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내란죄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보다 내란죄의 법정형이 훨씬 무겁다며 이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일선 현장의 군 관계자나 경찰에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만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령관들에게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했다는 등 여러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부인한 겁니다. 윤 변호사는 국회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법상 봉쇄냐 통제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며 법리 다툼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체포영장 청구. 잠시 뒤면 그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법원이 발부에 도장을 찍을지 그럼 공수처가 바로 체포하러 가는 건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공수처가 이 결과가 나오면 또 바로 알리겠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도 고심을 굉장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결과가 예상됩니까? 네, 맞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정점인 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직접 수사가 시험대에 오르는 건데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놓고 법원에서 첫 판단을 하는 것이기도 해서 네. 이번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전두환 씨가 군사 반란과 내란을 일으킨 뒤에 내란 수괴 혐의로 1995년에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땐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는데요. 이번엔 현직 대통령이 대상자라서 이 영장을 두고도 공수처도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네. 전해집니다. 헌정사상 최초잖아요.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영장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공수처는 이렇게 3차례 소환을 통보하면서 사실상 명분을 쌓아왔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3번 불렀는데 모두 불응을 했습니다. 이 불응한 것이 이번 체포영장 청구의 주된 이유입니다. 이 체포영장을 오늘 0시 자정에 청구했다고 공수처가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언제 청구했는지까지 밝히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쨌든 0시에 청구를 한 만큼 오늘 밤 안에는 법원에서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이 체포영장은 빠르면 이 당일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 인정 등을 법원이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체포영장보다 발부 조건이 까다로운 이 구속영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네. 법원에서 검토할 것으로 이 예측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에 오늘 선임계와 이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공수처가 바로 체포하러 갑니까?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십니까? 네, 발부되면 이 공수처가 포함된 이 공조본의 수사관들이 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입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소재지가 확실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유효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관저 진입을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가 되었었는데요. 공조부는 그동안 대통령 안가 등을 대상으로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이 경호처에 가로막혔습니다. 체포영장은 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인 만큼 경호처의 반발이 더 거셀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조부는 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공조본에서는 일단 이 집행에 제한되는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집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일단 이 영장을 받아놓고 출석 요구를 재차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또 출석 요구를 해본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놓고 이 영장을 일단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석 요구를 다시 할 수 있다. 이것을 네. 근거로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스스로 나와봐라 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이 체포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가능성은 어느 쪽이든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각될 경우에는 기각 사유가 중요해집니다. 만약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체포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수사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취지 등으로 기각이 된다면 신병 확보에는 실패하게 되지만 공수처가 키를 잡고 수사를 이어갈 수는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보완 수사나 재출석 요구 등을 통해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주한 기자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